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수행할 때 결과값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작업을 먼저 수행하는 방식을 비동기라고 합니다. 프라미스는 응답 결과가 오래 걸리는 작업을 수행할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완료 실패 여부에 대한 결과를 표시하여 줍니다. 프라미스의 동기 작업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하려면 Async Await를 이용하면 됩니다. 프라미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벤트 루프를 별도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라미스를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프라미스의 주요 메서드에는 resolve, reject, 그 다음에 then, catch, finally 이렇게 5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5가지를 실제로 사용해 보는 예제를 차근차근 한 번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기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실제로 한번 타이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Let start new premise. 프라미스 객체 생성은 일단은 new premis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프라미스 요 파라미터에 이러한 함수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resolve, reject라는 두 개의 콜백 메서드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콜백 메서드를 받아서 프라미스가 처리를 하게 되죠. 프라미스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지연되는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예제를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set timeout을 이용해서 set time 1초 후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1초가 지연이 되는 펑션이죠. 이거를 프라미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resolve 1초 실행돼 이렇게 하고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프라미스를 실행을 하려면은 이 call start then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then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은 이 then에 프라미스가 실행된 결과 값을 넘겨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 형태가 메시지 하고 내가 console.실행됨 그리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넘겨볼게요. 메시지 이렇게요. 저장하고 실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1초 후 실행됨. 이 메시지가 여기 콘솔 로그에 찍히게 됐죠. 그래서 이 프라미스를 작성을 하실 때는 프라미스에 이렇게 resolve와 reject 두 개의 파라미터를 넘기는 함수를 작성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callstart.then, 그러니까 이 callstart라는 파라미스를 실행한 결과는 이란 뜻이에요. 결과는 이 함수의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메시지는 어디서 오냐? 이 메시지는 resolve에서 옵니다. 우리가 보통 펑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죠. 우리가 펑션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는 펑션 return msg 이렇게 만들죠. return이란 문을 써서 메시지를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프라미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리턴문 대신에 resolve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resolve 안에 들어간 파라미터가 여기 then에 나오는 이 메시지, 이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돼서 이 파라미터가 그 안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프라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프라미스를 연이어서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제를 좀 작성을 해놨고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call start라고 하는 프라미스 객체에 then을 넣고요. then을 넣고 다시 call start라는 프라미스가 실행된 후에 다시 calling이라는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펑션을 파라미터로 넘겨서 이 calling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게끔 하고요.
이 콜링이라고 하는 함수는 리턴을 프라미스로 하기 때문에 다시 then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콜 스타트는 이제 프라미스로 1초 후에 전화 연결 시작이라는 요거를 메시지로 넘겨주게 되고요. 요 메시지가 이제 콜링의 메시지로 들어오게 되고, 콜링이 then에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콜링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 메시지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시지의 상태 코드가 001이면 통화 중으로 바뀌게 하는, 여기 지금 001이죠. 001이니까 통화 중으로 메시지를 바꿔서 콜링 이후에 된 여기죠. 여기에 메시지로 요 메시지가 이렇게 가고, 요 메시지가 다시 이렇게 전달돼서 최종적으로 전화 연결 상태가 02 통화 중으로 표시될 수 있게끔 작성한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스테이터스 코드 2 메시지는 통화 중,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라미스를 사용을 할 때, 붙여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new 프라미스 해가지고 프라미스 객체를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펑션을 만들 때 리턴 문에다가 리턴 할 때 그 처리 결과에 대한 값을 프라미스로 리턴을 하죠. 결론적으로 얘 펑션이지만은 리턴 형태는 프라미스이기 때문에 콜링이 실행된 이후에 프라미스이기 때문에 이 then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체이닝이라고 하고요. 프라미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체이닝으로 여러 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외 처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지금 리졸브 얘만 봤기 때문에, 리젝트는 뭐 하는 애냐? 이 프라미스 객체가 실행하고 나서 정상적인 결과일 경우에는 리졸브에 이렇게 파라미터로 담아서 넘겨주시면 되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인 경우에는 리젝트에 리졸브처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콜 스타트를 먼저 다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콜 스타트를 이제 프라미스 객체로 바로 생성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콜링처럼 뭔가 파라미터로 옵션을 받아서 그 옵션을 처리한 다음에 리턴 형태를 프라미스로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함수를 약간 변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콜링 함수가 있었죠. 콜링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링 함수도 이제 펑션 형태로 만들고, 리턴 할 때에만 프라미스로 리턴 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콜 스타트가 옵션을 받아서 이 상태 값이 이 옵션의 커스터머인지 고객인지 아닌지를 트루폴스를 검사를 해서, 고객이 아니면은 상태 값을 001에서 D01로 바꾸고 프라미스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를요. 리턴을 하게 되면은 콜링 함수에서 이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상태 값이 001이면 002로 리턴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프라미스로 리턴을 할 때 스테이터스 코드가 이제 001일 때 002로 바뀌었죠. 근데 002로 바뀌지 않으면은 002인 경우에는 리졸브로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리젝트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넘어오죠. 리젝트의 비정상적인 사항을 리턴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를 연결을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행해 두고 옵션은 커스터머가 아닌 걸로 해서 이 리젝트를 타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코드는 이렇게 콜 스타트에 이제 옵션 객체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고, 그러면은 옵션을 받아서
옵션에 이지 커스터머 지금 폴스로 해놨죠. 예, 폴스로 해놔서 D01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럼 메시지는 스테이터스 코드 D01이 여기 들어갔겠죠. D01의 메시지는 전화 연결 시작. 그래서 이 메시지가 리졸브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then 하고 여기에 그 메시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콜링의 메시지로 얘가 전달이 되고, 콜링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001이면 얘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커스터머가 아니기 때문에 D01로 바뀌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상태가 001일 겁니다. 001일 거예요. 그래서 002가 아니니까 얘는 리젝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리젝트가 실행이 되면 얘는 이 리젝트는 then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리젝트가 발생하면 캐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캐치에 여기 에러라고 적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메시지처럼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해보면 에러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널리를 사용해서 3초 후에 강제로 통화를 종료시켜보던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실행 예제에서 얘를 트루로 바꿔서 정상적으로 에러 나지 않게끔 좀 처리를 해주고요. 아까랑 이제 같은 코드긴 한데 여기서 파이널리 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파이널리에는 함수를 3초 set 타임아웃을 이용해서 set 타임아웃 3초 후에 연결 종료라고 표시하는 콘솔을 치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실행이 얘가 되고 콜 스타트가 되고 그다음에 콜링이 실행이 된 다음에 전화 연결 상태가 연결 상태가 콘솔로 찍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3초 후에 얘가 연결 종료라는 찍히게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이널리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이 앞에 거를 에러가 나든 안 나든 일단 다 실행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뭔가 일을 정리를 해야 될 때 반드시 뭔가 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파이널리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됐고요. 2, 3, 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파이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미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then 프로미스 객체 호출한 다음에 then 그다음에 또 프로미스 리턴하는 펑션 호출한 다음에 또 then 이렇게 then 쓸 수도 있지만 요거를 좀 축약해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async await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게 되냐면은 코드를 먼저 볼게요.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then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await로 간 거죠. 그래서 await, call start 여기 보이시죠? call start 하고 then await 기다려서 그 결과를 여기에 넣으라는 뜻이죠. then then 하게 되면 메시지를 그 다음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준다 그랬죠. 그 결과값이 다시 콜링에 뉴콜 들어가고 또 await 기다려 하고 그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콘솔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ry catch 이거는 사용법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async await라는 건데 이 await는 프로미스의 then하고 동일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wait를 쓰려면 이 펑션 앞에 반드시 async라는 것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 async를 안 붙이면은 단독으로는 await를 쓸 수가 없어요. 함수 내에서 await를 쓰려면 이렇게 async를 붙여 주셔야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all with friend라고 하는 펑션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터스 002 메시지 통화 중 3초 후에 연결 종료.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되죠. 홀수도 한번 해볼까요? 홀수 실행해보면 에러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를 사용할 때는 일단은 이 프라미스를 뭐 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걸 프라미스를 설명하는 이유가 이 async await를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 async await라는 것이 프라미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이 프라미스를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끔 정리한 문법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라미스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뭐 콜 스타트, 콜링 스타트 뭐 이런 함수들을 작성을 하실 때 리턴을 프라미스 형태로 리턴을 하시되, 정상적인 처리인 경우에는 리졸브에 메시지를 담겨서 넘기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리젝트에 메시지를 담겨서 넘기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async await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프라미스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쭉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본인이 직접 코딩을 해보셔야 이해가 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쭉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